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숨겨둔 두려움일까요? 그 질문이 고성희의 가슴을 내내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고성의 자신이었습니다. 진단명이 적힌 종이는 냉장고 자석에 붙여두기엔 너무 무거웠고 서랍에 감춰두기엔 숨이 막혔습니다. 수치가 오르내릴 때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시간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고성희는 체면과 권위, 그리고 오래 쌓아올린 서사를 지키려는 마음과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든 붙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갈팡질팡했었습니다. 그 절박함의 첫 목적지는 박영라였습니다. 분명하게 말해두자면 고성희에게 영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었고 어릴 때부터 숨 쉬듯이 애지중지 키워왔는데요. 병원에서 혈액형과 적합성 검사 결과가 돌아왔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따님의 조건이 잘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따님 건강을 먼저 고려해야 해요. 그 한 줄이 성희를 무너뜨렸습니다. 몸이 무너질 때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버티더라고요. 버티는 대신 딱딱하게 굳어서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튀어나가곤 했습니다. 민정호 쪽과의 일도 그 딱딱함에서 비롯됐습니다. 굴욕을 느낀 밤, 성희는 엉망이 된 마음을 옷에다 쏟아내듯 찢어버렸고 그 분풀이의 방향이 영라에게 향했다는 사실이 다음 날이 되자 더 스스로를 조여왔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다. 이 말이 스스로를 가로막는 자물쇠이자 열쇠였거든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혹시라도라는 가정법이 말을 키웠고 그 말은 금세 소문이 됐습니다. 지은호가 그 집과 어쩌면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설픈 의심은 사실 근거 없는 그림자에 불과했는데요. 성희는 그 그림자를 자신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손전등으로 더 크게 키웠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이성을 질질 끌고 다니면 사람은 때때로 부끄러운 선택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의 값을 누구에게 떠넘길지 고르는 일은 의외로 간단히 끝나곤 했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착하고 그래서 가장 설득하기 쉬워 보이는 사람에게. 하지만 지은호는 그 쉬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엄마 정순이의 사골국에서 힘을 얻었고 스스로 병원에 가 검사를 예약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마음의 경계를 선명하게 세웠습니다. 제 몸은 제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투가 공손해서 더 단단했습니다. 순이는 딸 옆에서 한 번 더 경계를 덧그렸습니다. 우리의 누구의 체면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이 말은 선언이자 방패였고 방패는 눌릴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순이는 과거 남편 사업이 무너졌을 때도 밤새 칼질을 하며 새벽장을 맞이하던 시절에도 방패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딸을 위해 방패의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지혁은 그 방패 앞에서 제일 먼저 멈춰 서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결과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 못해. 지혁이 은호에게 했던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사실 지혁 자신도 마음 수치를 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철 생일날 편의점 테이블 위 컵라면과 삼각김밥 사이로 스며들던 소소한 온기를 보고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는 걸 또 배웠습니다.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리 있으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가는 척하면서 자꾸 돌아왔고 그 서툰 발걸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질투보다도 먼저 우정을 꺼내놓는 쪽이었는데요. 나 은호 좋아한다. 근데 내가 지켜준다면 나도 지킨다. 그 말은 경쟁의 선언이면서도 동시에 동맹의 조건 같았습니다. 둘은 말다툼을 했고
흙투성이가 될 만큼 부딪혔지만 다음 날이면 서로의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쉽게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반면 고성희의 세계는 자꾸 삐걱거렸습니다. 박진석은 회사의 명예와 법적 리스크를 먼저 따지는 사람이었고 사적 정보 접근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회사 이름 들어가면 끝이야. 다 끊어. 그 한 줄은 성희에게 모욕이었고 동시에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이제 당신의 싸움이라고. 성희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도움을 받아 올라온 계단 위에 서 있었지만 몸은 줄곧 내가 이뤘다고 외쳐왔거든요. 그 외침이 위태로워질수록 성희의 손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손이 향하고 있는 곳이 딸 영나의 손등이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나의 얇은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이 포개져 있었고 그 온기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영나가 조용히 말했는데요. 근데 엄마가 더 무섭게 보여요. 그 말은 칼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성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아픈 사람의 얼굴이면서 남의 마음을 몰아붙이는 사람의 얼굴. 두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즈음 이지환과 박영나 사이에는 조용한 마음이 싹 텄습니다. 이지환은 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는데요. 체육학과에서 다져진 탄탄한 체력보다 더 믿음직한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뒤로 삶의 의욕이 가라앉아 있던 이지환은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이 결국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라는 걸 영나 곁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 관계를 본능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지위가 맞아야 하지 않니? 그 말에 영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끌어올려 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걸어줄 사람이요. 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건 오히려 성희의 손이었고 그 떨림은 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한가운데 작은 폭발이 몇 번 있었습니다. 병원 조사로 드러난 기록 접근 문제는 실제로 외부 코디네이터의 무리한 일처리에서 비롯됐고 그 코디네이터가 한때 박진석 회사의 하청 이벤트를 담당했던 인물이라는 연결고리가 확인되자 진석은 단칼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손떼. 덕분에 성희는 더 외로워졌고 외로움은 사람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쪽으로 기울기 직전 옥내와 김장수가 끼어든 겁니다. 우연히 식당 앞에서 마주친 자리에서 옥내는 성희에게 뜨끈한 어묵 국물을 하나 더 떠주며 말했거든요. 아가씨, 살다 보면 체면보다 목숨이 급할 때가 있은게. 장수는 옆에서 보태듯 말했습니다. 체면은 내일도 챙길 수 있지. 그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삶에서 우러난 조언이었습니다. 주고받는 말 속에 연륜이 들어있었고 연륜은 이상하리 많지 사람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성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 상철과 다정의 집에는 잔잔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다정은 서빙 아르바이트에 익숙해졌고 상철은 실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늙은 개도 재주를 배우더라라며 쑥스러운 농담을 했습니다. 옥내와 김장수는 번 돈으로 떡볶이도 사 먹고 자기들만의 노인네 럭셔리라며 웃었습니다. 이 평범한 기쁨이 지역에게는 매일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지역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는 더 숨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철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고 다정의 미소 속에서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이 지역에게는 첫 번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마음을 인정하는 일, 그게 시작점이자 결승선 같았거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고성희와 정순이의 단둘 만남에서 터졌습니다. 성희는 거의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저 사람 사과도 하네. 얼굴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눈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성희는 이어서 말했는데요. 살고 싶습니다. 근데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남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한 줄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사과를 받아들일까요? 말이 멀쩡해서가 아닙니다. 손이 떨릴 때, 눈이 솔직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사과가 늦었을 때,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야죠. 다만 우리 딸은 빼고요. 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그 압니다 안에 체면을 내려놓은 사람이 살짝 보였고 그 사람은 이전의 고성희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다음은 실무의 영역이었습니다. 뇌사자 장기 이식 대기 등록, 상태 악화 대비 치료 플랜, 간성혼수 위험관리 가족동의 절차. 박진석은 비용과 네트워크를 열었고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법과 절차 안에서. 처음엔 조건처럼 들렸지만 성희에겐 의외로 그 말이 구명줄이었는데요. 조건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영란은 엄마 손을 잡고 병원 상담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나 엄마 옆에 있을게요. 기증은 못해도 사인할 건 사인하고 엄마가 무서울 때 손잡아 줄게요. 그 말에 성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체면을 깨지만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강호가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순이에게 말했거든요. 누나 일 나도 함께 할게. 도망 안 갈게. 이건 누구에게도 크지 않은 사건처럼 보였지만 강호 자신에게는 인생의 전환이었습니다. 비교당한 상처로 가득했던 마음이 누나를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조금 환기되는 순간이었고요. 성재는 그런 강호 옆에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도망 안 가는데 같이 서는 거, 그거 내가 잘해. 성재는 돈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로 뛰었고 지역과 정보를 나눴습니다. 둘은 이제 경쟁자이면서도 동료였고 그 어정쩡한 위치가 이번만큼은 아주 든든했습니다. 고성희의 상태는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날은 표정이 붓꽃처럼 단단했고 어떤 날은 손끝이 파도처럼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이 약해질수록 때로는 더 선명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부탁의 말, 미안함의 말, 고마움의 말. 성희는 그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나가 먼저였고 이지환이 뒤따랐습니다. 이지환은 영나의 옆에서 차문을 열고 닫는 일부터 병원과 집 사이의 시간을 계산하는 일까지 도맡았습니다. 김다정은 반찬을 싸들고 병실을 찾았고 옥내와 장수는 복도 벤치에서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상철은 말없이 하지만 확실히 병원비 영수증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선들이 어느 날 문득 하나의 그물처럼 보였는데요. 그 그물은 누군가를 빠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전은 다음 회차로 남깁시다. 대기 명단이 길어 숨이 막히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옵니다. 적합한 공여자가 나왔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오고 모두의 눈이 고성희에게로 향합니다. 그 순간 성희가 먼저 하는 말은 의외로 간단하겠죠. 은호 씨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은 감사,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은 사과. 이 두 문장이 고성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시청자도 등장인물도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정순이는 그 경계 옆에 무릎 세우고 앉는 법을 더 단단히 익혔습니다. 이지혁은 숨지 않는 사랑을 고르는 법을, 박성재는 지켜주는 사랑이 질투보다 오래 간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란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법을 배우는 중이고 상철과 다정은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집안을 밝힌다는 걸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옥내와 김장수는 여전히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살아낼 것이라고 찬찬히 중얼거립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피가 중요하냐고요? 이식 수술대 위에서는 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술대 밖에서 사람을 붙잡아주는 건 결국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피와 마음 사이를 건너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체면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자존심을 접고 누군가는 사랑을 인정합니다. 문을 닫고 버티던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엽니다. 열린 문턱으로 복이 슬며시 들어오겠죠. 다음 이야기는 그 문턱에서 시작될 겁니다.